체질식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제가 진료하는 진료실은 방배동에 있는 강남 의림 한의원입니다. 저는 이제 체질학을 약 30년 이상 체질학 한 길만 해온 거고 사상학과 팔체질학을 제 진료실에서 진료를 하고 있는 한의사입니다. 체질식이라는 것은 이제 체질에 맞춰서 음식을 가려 먹자는 이론이죠. 그래서 이것은 서양의학에서 혹은 서양 영양학에서 말하는 모든 음식을 골고루 먹어라 라고는 상반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초기에 체질식을 하라고 그러는 환자들이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교육받은 것은 모든 음식을 골고루 먹어라, 모든 영양소를 골고루 먹어라 이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체질식에 대해서 처음에는 납득하기 어려워하는 이런 이제 구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체질식을 이제 어느 정도 해서 몸에 효과를 보는 분들은 체질식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진료할 때도 이 체질식이 당신의 몸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체험하기 위한 그 과정이 저로서는 몹시 힘들고 심혈을 기울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체질식이 좋다는 것을 자신이 깨닫게 되면은 그 뒤부터는 제가 하라고 강요를 안 해도 환자분들은 그것의 좋은 점을 깨닫고 몸소 체험을 했기 때문에 저절로 체질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체질식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영양소의 개념과는 좀 다른 점이에요. 영양소라는 것은 사실은 곡식을 보면은 쌀이나 보리나 밀가루나 조나 차조나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영양소적으로 구별을 하면은 탄수화물이죠. 그렇지만 우리 체질학에서는 그 영양소가 아니라 영양소 이면에 있는 보이지 않는 그 음식의 고유의 기, 이것을 섭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어떤 분은 인삼을 먹으면 머리가 아프다, 인삼을 먹으면 열이 난다, 이렇게 불편한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인삼을 먹으면 에너지가 생긴다, 기운이 난다, 몸이 따뜻해진다 이런 분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보리밥을 먹으면 배가 아프다, 설사가 난다, 소화가 안 된다, 방구가 난다, 배가 차진다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은 보리밥을 먹으면 에너지가 생기고 속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고 힘도 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질식의 묘미는 바로 곡식에 있어요. 곡식은 우리가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한국인들의 주식이 되기 때문에 곡식은 체질식의 주식이 되죠. 그래서 체질식을 하기가 너무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곡식만을, 주식만을 제가 강조해서 먹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체질식의 특징은 영양소의 개념과는 다른 그 음식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에너지, 고유의 기운 이것을 섭취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눈에 보이는 세계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우리 보이는 우주만 쳐다봐도 그렇죠. 밤에 보이는 별들보다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별들이 훨씬 더 많고 또 보이지 않는 우주가 보이는 우주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몸을 우리가 이제 한의학에서 소우주라고 얘기하죠. 보이는 이 형체 말고 이 보이지 않는 경락의 세계, 이 에너지의 흐름의 세계, 종기, 원기, 영기, 위기 이렇게 옛날 사람들은 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셨죠.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비선형적인 세계가 보이는 선형적인 세계보다 훨씬 더 크고 또 중요하다는 것을 옛날 사람들은 알고 있죠. 근데 이것은 현대인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의식을 안 해서 그렇지 사실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더 있습니다. 우리가 분위기, 사랑, 심지어는 이 공기도 보이지 않죠. 근데 훨씬 중요하죠. 온도, 습도, 산소. 중요한 것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보이는 것만 가지고 따지는 이런 것을 이제 과학이라고 착각하기 쉬운데요. 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훨씬 더 중요하고 이 몸에는 작용합니다. 우리가 침을 놓는 것도 보이지 않는 이 경혈을 놓는 거예요. 경혈은 지금껏 발견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죽어버리면 이 경혈은 보이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 경혈은 이 경락을 통해서 우리가 에너지가 흐르고 있지만 눈에 볼 수 없듯이 우리 몸의 에너지도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음식의 그 고유의 기는 우리 몸을 보호하기도 하고 또 해치기도 하고 이런 작용을 하죠. 음식은 그 에너지가 약에 비해서는 훨씬 적지만 훨씬 더 지속적으로 우리가 편리하게 먹을 수 있죠. 그리고 음식은 에너지가 약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드럽기 때문에 혹시 음식을 체질에 맞지 않게 먹었다고 해서 금방 탈나진 않습니다. 약은 강한 약들을 쓰면 체질에 맞지 않으면 탈이 나기도 하고 또 체질에 맞으면
벼락치듯이 좋아지기도 하고 이런 현상들이 생기죠. 음식은 거기에 위해서는 약하지만 은근히 우리 몸을 지속적으로 영양을 보충하면서 기와 혈을 도와주는 이런 에너지의 근본이 되는 것이 음식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 체질식을 열심히 해야지만은 우리 몸에서 이 체질에 대한 반응을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체질침을 놓고 체질 음식을 주고 이렇게 해서 반응을 살펴봐서 그 사람 체질을 결정하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30년 이상 이 체질을 한번 했기 때문에 이 체질은 초진의 대부분을 맞추지만 그래도 미스하면은 그분이 저로 인해서 화를 입으니까 초기에 체질식을 철저하게 시키고 체질침을 놔서 2번, 3번 뭐 이렇게 오면 체질이 대부분 확인이 됩니다. 물론 미숙하지 않는 의사는 수십 번 가야 체질을 확인하기도 하겠죠. 그래서 지금은 새로운 맥진법에 의해서 체질을 찾는 방법이 옛날보다 훨씬 더 간편해지고 더 신속하고 또 더 확실해졌습니다. 옛날 맥진법보다는 훨씬 더 쉬운 맥진법들이 고전을 통해서 확인돼서 여러 의사들이 확인하는 보험 결과 훨씬 더 동의하고 간단하고 정확하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체질식은 초진에 더 일정 기간, 약 2번, 3번, 4번 정도 올 때까지는 조금 철저히 해주셔야지만 체질이 확인되는 데 도움이 되니까 모든 분들이 초기에 철저하게 체질식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체질이 확인된 뒤에는 좀 느슨하게 맛있는 음식을 좀 먹고 느슨하게 해도 관계없습니다. 이상으로 체질식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초기에 체질식을 철저히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